네, 오프닝에서 전해드렸지만 어젯밤에 발표된 미국의 구인 이직 보고서 시장 예상치를 다소 웃돌면서 고용도나 우려를 덜어줬지만 캐나다와의 관세 소동에 간밤 뉴욕 증시 또다시 하락했습니다. 네, 미국 경기 침체를 두고 여러 가지 시각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 다행히도 반등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장 이슈와 전망 살펴보도록 하죠. 매크로인사이트의 김지연 다울투자증권 연구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연구원님, 간밤에도 뉴욕 증시 하락을 했고요. 관세 리스크도 있지만 이 경기 침체 공포라고 해야 되나? 아래 공포가 시장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 지금 심각한 침체 우려에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연말 이후로 물가 상승폭의 완만한 둔화라든지 아니면 올해 금리나 이회라는 그 전망 자체가 달라지진 않았다고 보고 있고 아직 이제 전방위적인 침체의 징조가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는 이제 미국의 그 경기 모멘텀을 측정하는 그 경기 서프라이즈 지수가 이제 지난 10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마이너스 6.9%포인트를 이제 기록을 했는데 지난 작년 8월 달에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와 이제 맞물려가지고 침체 내러티브가 이제 확산이 됐을 당시 레벨인 이제 마이너스 40포인트까지는 크게 미치지 못한 상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어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ABC 언론사와의 이제 인터뷰에서 침체 가능성을 전혀 보고 있지 않다라고 이제 하루 만에 발언을 되돌리기도 했고, 네. 그리고 이제 월요일 장 마감 직후에도 그 침체 가능성에 언급했던 그 발언에 대한 좀 수습들이 많이 이어졌었습니다. 네. 러트닉 상무장관 같은 경우에도 침체 가능성은 없다라고 좀 이제 강경하게 발언을 하기도 했었고, 또 뒤이어서 이제 백악관 경제위원회 이제 위원장 역시 이제 관세 불확실성은 다음 달에 해소될 걸로 보았는데 아마 이 시점은 그 4월 2일에 그 무역정책 검토 보고서가 나오는 그 시점을 기해 가지고 이제 아마 관세 불확실성은 이제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언급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 이제 애틀랜타 연은의 그 1분기 경제 성장률의 그 하향 조정에 대해서도 이제 언급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일시적인 그 역성장에 좀 그칠 수가 있고 그거는 이제 아무래도 그 대선 이후에 투자를 좀 보류하는 그런 기업들의 성향의 경향에 따른 것으로 이제 분석을 했기 때문에 이제 지금 소비 둔화에 대한 우려가 좀 일부 있기는 하지만 물가나 이제 고용 같은 부분들을 좀 감안을 했을 때 좀 관세 여파보다는 아직은 이제 실물 지표 단에서 이제 반영되는 부분보다는 좀 연초에 일회성 효과가 좀 반영된 부분이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기간을 두고 발언을 번복하는 게 아니라 하루 사이에 경기 침체가 아니다. 이런 트럼프의 계속해서 바뀌는 발언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이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파월 의장이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변화의 영향을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보고 그때 통화 정책 결정을 하겠다, 서두르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상황인데요. 최근 미증시 하락이 좀 가파랐습니다. 그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트럼프에 대한 결국에는 그 발언을 하루 사이에 그렇게 뒤집는 그 불확실성 때문이 결국에는 기인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관세 이슈 자체보다는 이제 어느 정도 시장에서도 그 관세라는 이슈를 이제 어느 정도 상수로 받아들이고 있던 상황이었고 이제 2월 중순 이후로 그에 대한 좀 노이즈에 반응하는 그 수위 자체가 좀 낮아지는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 결국 이제 트럼프가 계속해서 말을 번복을 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그 불확실성을 기인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이제 그 주식 시장의 그 하락 자체는 좀 감내를 하겠다라는 이제 기조는 좀 유지를 하면서 좀 이제 그 트럼프 당선 이후로 부각됐었던 그 트럼프 풋에 대한 그 기대감들이 이제 좀 실망감으로 뒤바뀌는 과정에서의 투매 현상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발언을 계속 바꾸면서 본인이 했던 말들 사이에서도 이제 상충되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말보다는 이제 실제로 행동에 옮기느냐 안 옮기느냐에 대한 그 부분들을 이제 좀 계속해서 인지를 하고 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뉴욕 증시가 그래도 흔들려도 그 여파를 좀 견뎌내면서 잘 버텨내고는 있는데요. 우리 증시의 이제 지수 자체는 어느 정도로 지금 보고 계십니까? 이제 미증시의 영향에서는 벗어나기는 아예 그 영향이 없다고 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지금 기술주 쪽에서 2월 28일에도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좀 급락세를 보이기는 했지만 어쨌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좀 상당히
강한 회복 탄력성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 네. 이제 미증시 악재보다는 뭐 이제 유로존이나 아니면은 중국 쪽의 그 호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들이 지금 이번 달 초 이후로 계속해서 관찰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어쨌든 매크로 사이클이 둔화되는 그 수출을 비롯한 이제 국내 매크로 사이클이 둔화되는 과정에서의 그 정책에 대한 민감도가 올라가는 국면이기 때문에 뭐 지수가 이제 추세적으로 우하향하기는 어려운 환경이겠으나 그렇다고 이제 뭐 유동성 환경이 나쁘다고는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뭐 지수 전저점이라고 판단되고 있는 뭐 2,530선 그 이하로 이제 깨고 내려갈 가능성은 좀 낮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2,530선 코스피가 그 이하로 깨고 내려갈 가능성 좀 낮게 보고 계신다. 지금 미국 증시와 한국 증시가 그래도 디커플링을 보이고 있다라는 이제 분석들도 나오는데 지금 디커플링인가 커플링인가 이걸 어떻게 보십니까? 뭐 확실하게 뭐 디커플링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작년과는 또 반대 방향으로 그렇게 디커플링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 뭐 그거는 이제 뭐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제 미국의 불확실성에 이제 좀 그 피로감을 느낀 이제 투자자들이 이제 자산 배분의 관점에서 이제 뭐 고밸류 부담도 있는 이제 미국 증시에 대해서 이제 불확실성도 이제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이제 유동성이 좀 유출되는 과정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뭐 러우 전쟁 종전이라든지 지금 뭐 경기 부양책에 대한 그 논의가 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유럽 쪽에 대한 그 모멘텀 또는 이제 뭐 저밸류에이션 그 매력도를 이제 보고 유럽 증시나 이제 중국 쪽으로 그 자산이 이동하는 그 과정에서 그 지금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좀 버티고 있다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시장이 잘 버텨주고 있는데 아직까지 수급적인 측면은 좀 아쉽습니다. 외국인의 자금 이탈이 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어제장에서도 뭐 거래소에서 1조 넘게 물량을 던지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연기금이 꾸준하게 국내 시장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연기금의 수급 계속해서 들어올 수 있을까요? 뭐 이제 네. 연기금이 이제 3월 초 이후로, 그러니까 연초 이후로 이제 대형주 중심으로 이제 뭐 반도체나 2차 전지, 화학 같은 그런 좀 대형주에 좀 집중을 하면서 그 코스피의 그 하단을 지켜준 거는 사실이라고 보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초 이제 뭐 자금 집행 영향이라고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이제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 주식 비중을 이제 작년 11월 말 기준으로 이제 11.9%까지 줄여놨다가 이제 올해 말까지 이제 14.9%까지 이제 확대를 해야 되는 그 비중 확대를 해야 되는 그 목표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괴리가 지금 허용 범위였던 2%를 넘어서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 괴리를 좁히는 과정에서 지금 좀 강하게 매수세가 들어왔고 3월 초 연초 이후로 이제 3.5조 원 정도 이제 순매수를 했는데 뭐 물론 그 이제 비중을 다 채웠을 시에 그 시점은 이제 아마 다들 이제 3월 중으로 이제 연기금의 매수세가 좀 마무리될 수 있겠다라고 보는 점들은 이제 우려 요인일 수는 있겠으나 네. 뭐 일단 추가적으로는 이제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로 이제 외국인들의 유동성이 이제 순환적으로 이제 들어오면서 좀 다시 지수 하단을 받쳐줄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연기금의 매수가 3월에 마무리될 수 있다는 점 좀 우려가 되지만 공매도 재개와 맞물려서 외국인 수급이 들어올 수도 있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그 달러 인덱스가 점점 내려오고 있고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좀 안정이 되고 있고 그런데 우리 환율 같은 경우는 좀 변동성이 지금 최근에 커진 모양새인데 1,450원 정도에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환율 변동성 같은 경우는 이제 당분간 감안을 해야겠습니까? 뭐 최근에 그 이제 50원대에서 이제 등락을 하던 것이 뭐 50원, 60원대로 이제 조금 소폭 상향 조정되기는 그 레인지를 옮겨가기는 했지만 네. 뭐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은 힘들겠으나 뭐 이 정도 박스권을 유지는 할 수 있을 걸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최근에 달러 인덱스가 하락을 했는데 뭐 이제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뿐만 아니라 이제 유로존에 대한 상대적으로 더 강한 모멘텀이 형성이 되다 보니 이제 그 달러 인덱스를 구성하는 그 비중 내에서 그 유로화의 비중이 가장 크기 때문에 뭐 좀 유로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달러 인덱스 약세를 좀 견인을 했고 그 와중에 이제 신흥국 통화도 이제 동반적으로 좀 강세를 보였던 점이 뭐 환율이 이제 추가적으로 하락되는 것에 좀 어느 정도 방어가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들어서 이제 국내 증시 역시 좀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유동성이 개선이 됐다는 부분들도 이제 환에 어느 정도 방어를 해줬던 역할을 했었는데 뭐 이제 다만 좀
감안을 해야 되는 부분은 지금 엔화가 계속해서 좀 강세 전환을 이제 하고 있다는 네. 점이 좀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BOJ가 지금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는 이제 전망이 이어지고 있고 이제 최근에 엔달러 환율이 지금 150원대에서 147엔대까지 이제 좀 하락하는 그 강세를 보이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좀 추가적인 강세를 보이기는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가 있겠고 또 이제 추가적으로 뭐 이제 정치 리스크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이번 주 중으로 사실은 네. 그 탄핵 심판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주 초반에는 13일에서 13일 네. 전후로 이제 나올 거라고 이제 예측이 있었는데 뭐 그날 이제 다른 이제 헌법 재판관들에 대한 그 탄핵 심판이 이제 진행이 된다고 이제 나왔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다음 주로 좀 연기될 가능성이 좀 높아진 상황에서 뭐 그때 기점으로 해가지고 뭐 이제 만약에 이제 탄핵이 부결이 된다면은 뭐 정치 리스크가 다시 한번 좀 이제 변동성이 확대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의 그 환변동성은 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치적인 국내의 변수도 있다. 일단 원달러 환율을 좀 주춤해줘야 외국인이 들어올 수 있을 텐데 최근에 외국인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포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서 공매도가 재개가 되면 그래도 외국인의 수급이 조금 들어오면서 지수를 받쳐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주셨는데 외국인의 매수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겁니까? 좀 이제 네. 외국인들은 연초 이후로 이제 YTD로 봤을 때 현물은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선물 같은 경우는 이제 지지난주까지는 이제 순매도 폭을 확대를 하고 있었으나 이제 지난주 기점으로 해가지고 좀 많이 팔았고 한 10거래일 연속 선물 역시도 이제 순매도로 전환을 한 상황입니다. 사실 이제 멀티플 상으로 따졌을 때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PER, 선행 PER 기준으로 이제 9배 내외를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제 1분기 실적 시즌을 거치면서 이제 이익 추정치가 추가적으로 하향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좀 싸다고 연초 대비해서 좀 싸다고는 볼 수 없는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중국 쪽에 오히려 상승 모멘텀은 더 형성이 된 상황이고 그 아시아 증시 내에서의 그 자산 배분 관점에서 좀 생각을 해봤을 때 뭐 상승 모멘텀은 중국 쪽에 오히려 더 형성이 된 상황이고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공매도가 아직 허용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해지가 안 된다는 측면에서 네. 아직 외국인들이 좀 추세적으로 들어올 만한 유인은 아직은 적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뭐 이제 공매도가 만약에 재개가 됐을 네. 때에는 뭐 이제 과거 데이터 상으로만 봐도 이제 뭐 공매도 거래대금의 상승과 함께 이제 외국인 거래대금 상승이 좀 동반되는 모습이 어느 정도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은 추가적인 유동성 개선 요인이라고 좀 기대해 볼 만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의 자금 유입도 좀 기대를 해봐야겠는데 지금 뭐 우리 시장 전체로 보면은 이제 지수가 좀 박스권에서 움직이면서 섹터별로 좀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데 당분간 이런 뭐 지수보다는 섹터 종목에 좀 집중하는 장세가 이어진다고 봐야겠습니까? 네, 계속해서 그 지수 상단을 좀 뚫고 올라가기는 방향성은 부재한 장세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이제 최근에도 이제 좀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하루 단위로도 이제 굉장히 네네. 빠르게 이루어지면서 지수 방향성에 대한 제가 방향성을 좀 가늠하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런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좀 장이 하락을 했을 때 이제 방어주라고 볼 수 있는 뭐 음식료나 이제 뭐 관세와 무관하다는 그 컨셉이 다시 한번 이제 워킹을 하면서 엔터나 게임 아니면 이제 좀 뉴스플로우에 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뭐 로봇이나 이제 유리기판 쪽 테마주들이 좀 움직이는 모습, 그 테마주들의 그 낙폭은 좀 제한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뭐 연초와 같이 좀 이렇게 관세 노이즈가 부각된 시점에는 뭐 관세가 무관하고 이제 경기 방어주 성격의 이제 업종들이 이제 선방을 하고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철강이나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그 노이즈가 또 한 번 이제 부각이 됐었기 때문에 뭐 상대적으로 이제 국내 그 철강 업종이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다는 관점에서 뭐 정책 그 뉴스 플로우에 따른 그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좀 접근해 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연구원님 말씀대로 최근에 뭐 변동성이 워낙에 심합니다. 하루 안에서도 오전장, 오후장 나뉘면서도 순환매가 빠르게 돌고 있는데 현 시점에서 이미 뭐 조선이라든지 로봇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다른 섹터에 눈 돌리는 투자자분들이 많으세요. 어떤 섹터 보고 계십니까? 지금은 어쨌든 이제 3월 달 말 해가지고 1분기 실적 시즌을 앞두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반도체와 2차 전지의 그 영업이익 추정치 하향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이제 전반적으로 코스피 전반적인 그 영업이익 추정치 하향 그에 대한 그 우려감들이 이제 좀 들어오는 시점이기 때문에 오히려 뭐 이제 25년 또는 이제 상반기 이익 추정치가 이제 상향 조정되는 그런 퀄리티 업종들에 대해서 좀 이제 비중을 늘릴 만하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이제 최근 1분기 영업이익 추정치가 이제 상향된 업종들을 보면은 이제 뭐 방산, 유틸리티, 화학, 하드웨어 같은 업종들이 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도 이제 업종 단에서 이제 뭐 바스켓으로 접근을 하기보다는 그 종목별로 이제 차별화되는 뭐 한쪽으로 이제 쏠림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이제 업종보다는 이제 종목별로 이제 대응을 하는 것이 맞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방산과 유틸리티, 화학과 같이 이런 이익 전망치가 상향되는 업종들도 좀 눈여겨 보셔야겠고요. 미국 경제 얘기를 좀 다시 해보자면 그 해외 IB들 같은 경우는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지금 하향 조정하고 있는데요. 미국 경제 자체는 뭐 지금 하방 요인이 더 많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그 뭐 모건 스탠리에서 이제 S&P 500 지수 기준으로 이제 5,500포인트까지 이제 하단을 열어놓겠다. 이제 네. 상반기 중에는 그 하단을 터치할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게 전고점 대비해서 이제 10% 정도 조정을 받았을 때 이제 조정장에 진입했다고 이제 말을 통상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어제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S&P 500 지수가 이제 전고점 대비 한 10%가 조금 안 되게 이제 살짝 이제 거기에 못 미치는 지금 하락률을 기록을 하고 있을 건데 뭐 이제 그거에 따라서 이제 뭐 지수 하단을 상정한 거라고 일단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뭐 추가적으로 이제 약세 국면에 진입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마이너스 그 이상을 넘어서서 이제 마이너스 20% 정도까지 이제 조정을 받았을 때 그때가 이제 약세 국면에 진입을 했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건데 만약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가 좀 중요한 기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뭐 이제 예산안 통과라든지 아니면 CPI 결과를 확인을 하면서 그 마이너스 10% 내외에서 그 약세장의 그 초입 국면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실제로 이제 약세장에 진입을 하게 된다면은 뭐 좀 이제 지수에 의미 있는 반등을 조금 이제 기대하게 그 추세가 이제 꺾였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의미 있는 반등은 좀 기대하기 요원해질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뭐 어쨌든 지금 소비 둔화 우려가 이제 수시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경제 지표가 확인되는 과정이 좀 선행이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반도체 이야기해 주셨는데 반도체랑 또 2차 전지의 이익 전망치 추가 하향 조정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국내 반도체주의 뭐 지표라고 볼 수 있는 미국 빅테크 M7이 최근 주가 급락이 많이 나왔습니다. 간밤에는 뭐 소폭 반등은 했습니다만 그 전거래일에 M7이 급락이 나오면서 하루 사이에 시총이 뭐 1,100조 원이나 증발했다. 이렇게 되면 AI 반도체 전반적인 버블론, 거품론이 다시금 고개를 들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 뭐 네. 이제 2월 말에 엔비디아 실적에서는 상당히 저는 긍정적인 톤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워낙에 이제 뭐 블랙일 수요에 대한 우려도 이제 좀 이제 잠재워 줬었고 이제 데이터 센터 투자 축소에 대한 우려 부분들도 좀 이제 긍정적인 톤으로 얘기를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뭐 다만 이후에 이제 주가 하락이 좀 이제 나타난 배경은 뭐 이제 높아진 기대치 때문도 있었겠지만 사실은 뭐 그때 당시에 이제 컨퍼런스 보드 신뢰지수 하락 또는 이제 트럼프 관세 불확실성 으로 야기된 그런 매크로 부담감 요인, 그런 탑다운적인 요인이 더 크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확인이 되었었지만 이제 캐나다에 대한 추가 관세 이슈는 결국 이제 단순 노이즈로 좀 마무리되기는 했지만 지금 다시 이제 트럼프 관세 발언에 대한 이제 시장 민감도가 굉장히 이제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무역 협상 도구라는 그 인식에도 불구하고 이제 물가 재상승이라든지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그다음에 이제 빅테크 투시 약화라는 그런 요인들이 이제 해소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은 그 펀더멘탈 관점에서의 큰 변화는 사실 없었다고 그 추세가 꺾이는 상황은 네.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M7이 다시 한번 뭐 랠리까지는 아니지만 추가 상승을 하려면 재료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상승 요인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지난 이제 3월 네. 초에 그 이제 맞춤형 AI라는 그 에이직 제품에 대한 이제 수요 동향을 알 수 있는 마벨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성장률이 가이던스는 하회를 했지만 그 성장률을 이제 기대감에 충족을 시키지 못하면서 이제 시간으로 거의 10% 넘게 이제 빠졌었는데요. 그 다음 날에 발표된 이제 비슷한
사업을 하는 그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호실적 발표 이후에 반등을 성공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봤을 때 좀 AI 쪽에 대한 AI 수요에 대한 그 센티 자체가 이제 뭐 약화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엔비디아 외에 그 브로드컴이 이제 AI 그 수요에 대한 이정표를 제시하는 역할을 1차적으로는 해줬다고 생각을 네. 하고 있고. 일단 뭐 단기 모멘텀이 될 수 있는 이벤트 상으로는 이제 뭐 3월 17일에서 이제 21일간 진행이 되는 엔비디아 GTC 그 행사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연초 CES에서 다뤄졌었던 이제 그 엔비디아 그 젠슨 왕이 제시를 했었던 그 피지컬 AI에 대한 기술 동향이 좀 구체화되는 발언들이 좀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이제 탑다운 관점에서의 그 매크로 우려들은 여전히 상방을 좀 누르고는 있겠지만 뭐 이제 바텀업 관점에서의 그런 이벤트는 그 투심이 개선되는 이벤트는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3월 17일에 있을 엔비디아의 GTC도 눈여겨보자라고 조언을 해주셨고 최근에 이제 우리 반도체 섹터를 두고 레거시 반도체 이제 수요 회복에 대한 좀 기대감이 나오는 것 같은데 HBM에서 좀 쏠려 있던 것들이 레거시 반도체로 좀 퍼져 나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결론적으로는 이제 작년처럼 이제 SK 하이닉스를 매수를 하고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매도 이 구도가 이제 극단적으로 형성되는 그런 상황은 아닐 거라고 일단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엔비디아 실적에서도 확인이 됐듯이 이제 뭐 확인이 됐듯이 그 HBM의 수요는 이제 견조를 하고 이제 그거에 대한 수혜는 이제 SK 하이닉스가 전부 누리고 있는 것도 맞고 이제 만약에 이제 공매도 재개 이후에 뭐 이제 퀀트 펀드들이라든지 이제 롱숏 펀드들이 이제 유입이 되기 시작했을 때 그런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 실적이나 이제 펀더에 기반해서 스크리닝을 해서 이제 기계적으로 들어오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이제 SK 하이닉스가 여전히 그 외국인들 시각에서는 저평가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그 해외 피어들 대비해서는. 네. 그렇기 때문에 닉스에 대한 수요가 더 우위에 있을지 뭐 전자에 대한 레거시 수요가 더 위에 있을지는 뭐 포지션 형성에 따라서 이제 뭐 그때 가서 갈릴 수는 있겠지만 네. 어쨌든 다만 레거시 반도체 그 수요 반등 조짐이 지난 2월 중순 이후로 좀 수시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바닥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고 여전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2월 18일 기점으로 이제 그날 하루 동안에 이제 전자가 좀 2~3% 정도 이제 급등을 했었는데 그때도 이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이제 트렌드 포스 쪽에서 2분기 낸드 가격 이제 바닥을 예상을 하고 하반기부터는 좀 완만히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강하게 콜을 했었고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이제 마찬가지로 트렌드 포스 쪽에서 이제 디램 가격이 이제 7개월 만에 좀 반등을 했다라는 이제 그 현물가 가격에 대한 그 지표가 나왔었고 또 2월달 그 대만의 그 반도체 업황 역시도 이제 계절적 비수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선방을 하는 모습을 보였었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전자에 대한 그 하방은 좀 어느 정도 형성이 된 상황이다. 그리고 이제 전자 쪽에서도 그 주가가 이제 5만 원 이하로 떨어지지 않게 하려는 그런 액션들을 어느 정도 보여줬었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이익 추정치 하향 조정이 진행이 되겠으나 그거는 이제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뭐 그 사실 자체가 이제 중요하다기보다는 2분기 실적에 대한 확신을 이제 전자 쪽에서 얼마나 줄 수 있느냐 여부가 이제 결국 지수 방향성을 결정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낸드에 이어 D램까지 레거시 반도체 바닥 통과 기대감이 있다는 점까지 전해주셨습니다. 미국 시장에는 그 오늘 밤에 이제 물가지표 발표도 기다리고 있는데 이 물가지표가 좀 침체 우려를 되돌리는데 도움이 될까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지금 일단 2월 CPI 그 컨센서스 자체는 헤드라인이 이제 2.9%, 그 다음에 코어가 3.2%로 이제 전월달 대비해서는 둔화되는 걸로 나타나고 있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주 후반에 이제 14일에는 뭐 3월 이제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이션 예비치 역시도 이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런 심리 지표와 지금 최근에 실물 지표 간의 괴리가 좀 벌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미증시의 그 하락이 시작된 그 기폭제 역시도 그 심리 지표에서 그 트럼프 관세 불확실성을 좀 강하게 반영을 하고 있다. 이런 서베이 결과들이 좀 나오면서 그 소프트 데이터들이 먼저 꺾이기 시작하면서 지금 미증시의 그 하락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네. 이런 실물 지표와 이제 심리 지표 간의 이제 괴리가 좀 얼마나 축소가 될 수가 있느냐 약간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고 또 지금
일단 이번 CPI 같은 경우에는 좀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연초에 일회성 요인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LA 화재로 인해서 이제 지난달에는 뭐 호텔 숙박비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제 보험료 같은 부분들이 좀 이제 급등을 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얼마나 지금 그 연초 일회성 요인들이 이제 제거된 이후에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안정화가 될 수 있는지 그런 세부 요인들까지 좀 해석하는 과정이 동반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예정되어 있는 경제 지표까지 좀 면밀하게 살펴보면서 시장을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트럼프 관세라는 불확실성이 있는데 이렇게 변수가 많은, 변동성이 많은 시장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겠습니까, 연구원님? 일단은 네. 최근에는 3월 초까지는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네. 이제 연초 이후로 그 관세 불확실성이 이제 재차 부각된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가장 자유로운 뭐 경기 방어주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관세 이슈에서 가장 자유로운 뭐 공장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뭐 가벼운 종목들 중심으로 뭐 엔터나 미디어, 네. 소프트웨어 이런 업종들이 이제 상대적으로는 더 안전한 선택지가 될 수는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조선 기계, 방산 이쪽 업종에 대해서는 지금 뭐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제 고민은 이게 지금 언제 이제 비중을 축소해야 되느냐에 대한 이제 좀 우려가 좀 유입이 되고 있는 네. 시점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추가 매수보다는 뭐 내러티브라든지 아니면 이제 실적이라든지 이제 무엇 하나 이제 빠지는 건 없는 이제 그 업종이기는 하나 뭐 추가적으로 이제 매수를 하기보다는 좀 보유를 이제 보유로 대응을 하거나 아니면 좀 매도 비중 축소로 이제 대응을 하는 게 좀 안전하지 않을까.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좀 이제 어느 정도 반도체에 대한 바닥이 잡혀가고 있고 뭐 3월 말쯤에 이제 그 외국인들이 이제 만약에 유동성이 개선이 된다면은 그 전자에 대한 시각 변화에 따라서 뭐 이제 중국으로 이제 중국 기술주로 쏠려 있었던 자금들이 얼마나 되돌아올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증시 방향성이 결정이 될 거기 때문에 뭐 반도체에 대한 이제 좀 부분들도 계속해서 컨센서스 변화도 계속해서 좀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선과 방산 같은 경우는 추가 매수보다는 보유로 좀 대응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조언을 해주셨고 반도체에 대한 컨센서스도 유의해서 보자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김지연 다올투자증권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